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그것도 신도림 부근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의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31명 추가됐어요. 그래서 전체 확진자는 7,513명이 됐고요. 사망자도 6명이 늘어서 60명이 됐습니다. 대구는 5,663, 경북은 1,117, 경기 163, 서울도 11명이 늘어서 141.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경기와 서울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부산 96, 경남 83.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제2, 제3의 신천지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증폭 집단으로 발견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급격한 환자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방역당국으로서는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단계입니다. 방금 방역당국이 엄중한 단계라고 말을 했던 것, 지금까지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인데 그것은 바로 서울 한복판 신도림 부근에 있는 구로구 콜센터 이야기입니다.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량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신천지가 아닙니다. 대구랑 상관없습니다. 서울 구로구 한복판에서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11층 그림에 보이시는 저 건물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86명. 지금 몇 명이 더 추가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직원과 가족 등 확진 하루 새 4배로 늘었고요.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이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들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지하철 1호선, 국철을 이용한다는 것. 교통의 요지, 구로 신도림역에 인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가 되는데 신도림역의 하루 이용자가 무려 50만 명. 와, 경기와 서울을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수도권 인구가 이 역을 지나친다는 거죠. 일부 확진자들이 닷새 전 4시간 동안 회식을 했다라는 특이 동향도 보고가 됐고요. 인천의 확진자 일부는 지하상가 대형마트 등을 방문했던 것도 보고가 됐습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 발화점으로 우려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의 슈퍼 전파지가 될 가능성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사례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금천 01번 버스기사 A씨도 확진이 됐는데 부인분이 바로 구로 콜센터 직원분이었고 자택 격리 중에 남편분에게도 감염이 된 건데 전염이 된 건데 이분이 남편분은 금천의 01번 버스기사분이라는 거죠. 마을버스 이용객의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고 18대 운행이 중단됐고요. 기사분 57분도 격리가 됐습니다. 콜센터 직원 C씨와 같은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고 친분이 전혀 없었는데 옆자리에서 식사했다는 이유로 B씨가 확진이 됐습니다. 아내와 자녀 2명도 자가격리 조치가 됐는데 지금 느낌이 뭔가요? 코로나19 초기 때 식당에서 옆자리에 확진됐고 버스기사 확진됐고 다시 초기로 돌아간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김정희 교수님, 우리가 공포를 과대하게 부풀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씀 저희가 매번 드리지만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김정희 교수님 매번 해주셨잖아요. 공교롭게 박능우 장관은 한국의 방역 수준이 지구 최고 수준이다.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방역 사례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 직후에 갑자기 콜센터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그것도 확 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공포심은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정 부분 경계심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짜 종식이 된 때까지는. 그래야지만 이런 어떤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어떤 사무실 공간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계속 이렇게 직업적인 특성상 계속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일정 부분 이렇게 착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콜센터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의 대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아직까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최초의 감염원은 누군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몇몇 사람이 추가적으로 전파가 됐을 것 같고요. 요런 상황에서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예. 거기서 계속 여러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비말이 물론 코로나19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비말 접촉에 의한 전파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되면 공기 전파 양상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주요 원인이 비말 접촉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공기 전파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 대기 중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는 바이러스, 그 비말 작은 입자가 존재를 했을 그렇군요.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이런 근무 환경,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는 환경에서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86명의 확진자, 가족과 또 옆자리에서 식사했던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확진이 됐고, 가족분 같은 경우는 금천구의 01번 버스기사분이라 지역 감염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얘기예요. 이곳이 수도권의 서울의 슈퍼 감염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구로구 콜센터 직원 중 확진자 중에 상당수가 서울에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출퇴근, 인천에서 출퇴근하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신도림 근처예요. 신도림역 근처예요. 매일 하루 50만 명이 이용하는 신도림역과 국철 1호선, 지하철을 타고서 출퇴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슈퍼 전파지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특히나 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지하철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그런 운송수단, 이동수단이 존재를 하거든요. 신도림역은요, 저도 뭐 많이 이용하지만 출퇴근 시간 때 보면 거의 뭐 어깨를 이렇게 이러고 사람들이 많이 가요. 네.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호흡기 질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데 이 마스크가 100% 바이러스를 차단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면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잘못된 팩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자체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착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많으신 분들이 뭐 착용을 제대로 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착용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러한 환경에서 감염이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의 능력이 실제로는 100% 보호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파될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어떤 비말이 손에 묻어 있던 것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손잡이를 잡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도 전파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은 마스크는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사례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이탈리아는 지금 마스크를 쓰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확산세가 나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잘 착용을 하시고 제대로 착용을 하시고 그렇게 손소독제도 사용하시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캠페인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먼저 마스크 쓰십시오.